그러니까 할 수 없고 또 합시다. 이제 노동시장론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차의 주요 산식으로 틀린 거 이것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항상 볼 때는요, 대부분 우리가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그 다음에 생산가능에서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그 다음에 취업자, 실업자가 나오는데 항상 뭘 구하려고 하면 바로 그 위에 걸로 나눠줍니다. 항상 유를 구할 때는 위에 걸로. 단지 예외가 있는 거는 고용률만 예외입니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어떻게 합니까? 한 칸 더 건너뜁니다. 뭐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눠줍니다. 고용률은 높게 하나 더 뛰어간다. 그래서 한 칸 더 높이 올라갑니다. 고용률은 취업자 15세 인구가 뭡니까? 생산 가능 인구죠. 이걸로 나눠주면 맞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틀리죠. 실업률은 바로 위에 걸로 가니까 실업자를 15세 이상 같이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위에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줍니다. 취업률도 취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줍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려면 경제활동 인구를 바로 위에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이게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 시장 경제를 개통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근로환경 차이가 나면 임금 격차 나겠죠. 노동자 조직력이 강한 데는 잘 받고 못 받겠죠. 맞습니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면은 차가 안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죠. 선호가 다르면 임금 격차가 난다. 이것도 일례 나왔던 것이고. 분단 노동 시장과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제정책 성공모드 21년도입니다.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 현격하게 다른 성격을 갖죠.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단다. 분단 노동시장에서 특히 2차 노동시장은 임금이 낮더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절박하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된다. 고학력은 많더라도 단순 노무직 관계없으면 왜? 이 고학력은 일로 안 가니까요. 이게 1차 노동시장으로 가는 쪽이고 단순 노무직은 어디 2차 노동시장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못 준다. 이거 답을 고학력 실업자하고는 단순 노무직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고 노사관계 주체를 사용자 단체, 노동자 정부 단체로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 그러니까 노사정이죠. 노사정. 이걸 우리가 시스템 이론이라고 합니다.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공무원 생각하면 되죠. 연공급입니다. 해가 바뀌면 호봉이 올라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업조사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틀린 것이 옳은 것이죠. 21년 3회에 나왔습니다. 경기가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은 0이다. 완전 고용일 때 실업률 0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에는 실업률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전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찰적 실업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바로 위에가 뭡니까? 아까 도표에 실업률 바로 위에 경제활동 인구죠. 너무 건너뛰었으니까 틀렸죠. 한 칸. 일기 불순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휴직자는 실업자. 일기 불순 그럼 다 실업자 됩니다. 일기 불순 가지고 말이 안 되죠.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할 경우 취업자를 부른다. 아주 중요한 내용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죠. 다음 주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이거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를 딱 해놨어요. 더 이상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그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 상태가 안 좋아도 이 임금을 지켜야 돼. 이게 헌법에 보장되기 때문에 어기면 벌금이 있으면 못 내려가요. 안 내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이 안정되면 안정된 수입을 냅니다. 기업이 불안정하면 어떻습니까? 이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못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할 때 뭐냐면 뭐 지금 노동 수요와 공급이 탄력제에 비탄력제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 최저임금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정이 되려면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이 돼야 될까요? 탄력적은 불안하거든요. 변동폭이 많다는 거예요. 탄력적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면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급과 수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는 뭐냐면은 괜찮은데 부정적과 가장 클 때는 요때는 괜찮아요. 불안할 때가 제가 이게 방향을 잘못 읽어서 그런데 요 설명은 맞는데 불안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일 때는 공급도 불안하고 수요도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이 최저임금제 기업이 이걸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최저임금 못 주겠다. 우리 기업이 불안해서 그러면은 고용을 안 합니다. 왜? 새로 고용을 했을 경우에 이 임금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수익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던 사람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이해했어요. 이건 설명을 조금 이런 관점으로 안 하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유보임금입니다. 유보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딱 적은 것을 냈습니다. 유보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금에 우리가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 구직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하는 건 제시임금이에요. 제시임금이고 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뭔가 지식 상담을 할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유보임금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얘기할 땐 희망임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보임금이 높으면은 유보임금이 요거 내가 꼭 봐. 유보임금이 500이면은 희망임금은 그보다 높아져요. 유보임금에 따라 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내가 받아야 취직하겠다. 그러나 한번 불러본다. 우리가 물건 흥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은 유보임금의 상승은 실업기간을 연장한다. 이게 올라가면은 희망임금도 올라가겠죠. 이게 구직자가 더 높은 임금을 이렇게 달라면은 취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업기간이 연장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하락시킨다. 유보임금이 올라가면은 기대임금도 같이 올라가요. 희망임금 또는 희망임금, 기대임금 같은 뜻입니다. 틀린 내용이고. 유보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임금이다. 자, 요거는 기업이 근로자에 제시한 건 제시임금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임금과 맞죠? 최저임금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의중임금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거는 교재 그 이론서를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는 기업 리얼이 되겠네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다음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1차는 대기업, 2차는 막노동 이렇게 생각하면 높은 이직률이죠. 뭐 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2차에 뭐 높은 임금, 높은 안정, 높은 성률 있습니다. 69번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것.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로 생산 능력 차이로 나는 건 당연하고 보상적 격차, 뭘 보상해주면 격차 납니다. 무슨 차별입니다. 주로 무슨 다문화이 두르다 보면은 외국인 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단체 교첩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가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어떤 때 힘이 강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때 약해지는가 보면 되겠죠.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서 교섭 높아지겠죠. 그렇죠?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 폐쇄라는 권리 있죠. 이것도. 네. 이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용자는 정의 기간 중 그 정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하도급 못 줍니다. 조합원들이 파업했다. 그러면 안에 하던 일을 딴 회사 하도급 못 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틀렸네요.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비조합원이 있으면 이거는 파업과 상관없이 일을 하거든요. 비조합원이 많으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집니다. 왜? 조합원이 이미 약해지죠.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조합원이 뭐 30%다. 비조합원이 70%다. 파업은 누가 합니까? 조합원들이 하죠. 70% 되면은 이 조합은 힘이 약해지고 사용자가 힘이 세진다. 이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여가가 열등제라면 개인의 노동 곡선 형태는 많이 했죠. 여기 꼬부라지느냐 안 꼬부라지느냐. 정상제일 때는 꼬부라지죠. 열등제는 계속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우상향하죠. 이때는. 만약에 여가가 정상제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때는 우상향이 아니고 좌상향한다. 또는 후방굴질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우상향한다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문제입니다. 사회 민주주의형 정치 조직이 무력하여 국가 차원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이 특징인 국가는 뭐 몰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마이크로 나오면은 작다. 뭔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면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올 때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공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독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나오면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기술 자격 정보가 없는 나라 하면 스위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구분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본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 하면은 일본이다. 그 다음에 노조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사업 CUAO죠. 이거는 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건 일정 기간 내에 무조건 내야 돼요. 에이전시가 바로 조합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비조합이지만 그러나 혜택이 돌아갈 때는 회비 내는 게 바로 에이전시 사업이 되겠죠. 오픈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갔노? 유니언 시합이 에이전시 시합이 되겠죠. 시위에요 할 때 많이 했죠. 실업률이 6%, 실업자가 60만일 때 취업자 수였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 공식으로 하면 이건 더 복잡합니다. 실기 때는 공식을 써야 되지만 필기 때는 그러면 1%가 얼마입니까? 6%가 60만 명 같으면 1%가 6으로 나누면 10만 명이죠. 그러면은 항상 경제활동 인구는 100%가 돼야 되잖아요. 1%가 10만이면 100% 같으면 1000만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취업자 수는 실업자가
60만 명이니까 빼기 60만 명 하면은 940만 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은 안 나와 있으나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30에서 75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요거 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설명이 걸리거든요. 요 신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차라리 나오면은 그냥 4개 중에 찍는 게 낫습니다. 이거 푼다고 이 공식 이거요. 뭐 VMP하고 PMP 뭐 W 나오면은 차라리 이거 할 중에 딴 거 익히십시오. 이 21년도와 22년도 문제를요. 이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올 때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죠. 나오면은 이게 이제 한 개 생산물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2,000원이고 18,000원 해가지고 항해 생산이 임금보다 더 12,000보다 더 많이 생산물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증가시킨다. 그리고 요거는 계산되면 6318입니다. 항해당 3,000원 곱하기 6개면 18,000원. 근데 18,000원 증가시킨다. 계산이 어렵거든. 18,000원 증가시킨다. 답을 익히는 쪽으로 지금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일단은 충분히 단계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서 계산식 이렇게 도표를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속성으로 내가 딴 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답을 익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18,000원 뭐 아이스크림 나오면은 아이스크림 맞죠? 아이스크림 나오면은 18,000원 증가시킨다. 그리고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는 100이고 임금 페리티 지수는 80이다. 그러면은 이거 뭐 페리티 지수에 대해서는 뒤에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럼 100이 80보다 높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끊고요.